노년의 지혜, 집안 정리법. 10가지 불필요한 물건 한 번에 정리하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활 공간, 즉 집안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안 정리를 통해 어떻게 진정한 휴식과 자유, 나아가 인생의 리셋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평안과 정리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이 경험이 제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집이 단순한 물건 보관함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할 10가지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리 팁을 넘어 물건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 자신과의 소통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아마 집에 운동기구를 들여놓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건강과 체력 관리의 상징으로 구입했던 러닝머신, 덤벨, 요가 매트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한켠에 묵묵히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매일 같이 운동하며 활력을 느꼈던 기억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바쁜 일정이나 습관의 변화로 인해 사용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집안의 한쪽 구석에 버려진 운동기구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할 때마다 어수선한 느낌을 주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한 친구는 집안의 큰 운동 자전거 때문에 거실이 답답해졌고 운동기구를 치우기 위해 여러 번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쓸모없으면 과감히 정리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중고거래 플랫폼의 사진과 사용기간, 상태를 자세히 기재하여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수거업체에 문의해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운동기구 하나하나에 담긴 나의 건강과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불필요한 짐까지도 덜어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조 가죽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방, 신발, 의류는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촉감으로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 번의 착용과 세탁을 거치면서 그 겉모습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인조 가죽은 내구성이 한계가 있어 미세한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외출 시나 중요한 모임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용자는 10년 전에 구입한 인조 가죽 코트를 입었는데 옷자락에서 부스러기가 흩뿌려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조 가죽 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매력을 잃고 오히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더 이상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감정적인 애착을 버리고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조 가죽은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이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가치관과 감정적 짐까지도 함께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래된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용하는 수건이지만 수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기능과 위생 상태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건은 섬유의 구조가 변하면서 흡수력이 감소하고 박테리아와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오랜 시간 사용한 수건으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아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새 수건으로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뜨거운 물과 베이킹 소다로 살균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피부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 수건은 특히 욕실 근처나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보관하면 외부의 불순물이 쉽게 묻을 수 있으므로 보관 위치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수건은 용도별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과 몸, 손을 닦는 수건을 각각 구분해 사용하면 위생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방치된 수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교체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물건 정리를 넘어서 나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옷장 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감정이 담긴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옷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옷들이 현재의 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리된 옷장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앞에 서서 내가 왜 이 옷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라는 자문이 들곤 했습니다. 옷장 정리의 첫걸음은 과감한 선택입니다. 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회적 기부센터를 활용하면 옷의 재사용과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 한 벌 한 벌에 담긴 추억과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현명한 선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은 1년 이상 된 속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의류로서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옷은 작은 물건이라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지만 사실 속옷은 피부와의 접촉 시간이 길어지면 미세한 박테리아와 세균이 서서히 번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 중 한 번은 속옷의 교체 주기를 놓치고 사용하다가 피부 트러블과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세탁 시에는 다른 빨래와 분리하여 손세탁이나 세탁망을 사용함으로써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속옷 정리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필수적인 루틴임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속 위생 관리가 쌓여 결국은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집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가전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던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사용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나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현대의 첨단 제품에 비해 전력 소모가 많아 전기요금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고장이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저는 한번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구형 전자제품들을 정리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전기 소비의 문제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 빈도가 낮은 제품은 최신 모델로 교체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안전하게 폐기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각 제품의 사용 기간, 에너지 효율, 유지보수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는 빠르게 발전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서 기존의 구형 기기들은 서랍 깊숙한 곳에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이들 전자제품은 한때의 추억을 담고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할 뿐 아니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해 물질로 작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중고 거래나 기부 혹은 전문 재활용 센터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안의 불필요한 전자제품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 큰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불필요한 서류와 잡지, 책들입니다. 과거에는 종이 문서와 책이 우리의 정보 저장 수단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안 어딘가에 쌓여 있는 서류, 오래된 잡지, 책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한때는 소중한 기억과 정보를 담고 있었겠지만 현재의 생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간의 낭비이자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후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두고 나머지 불필요한 문서나 잡지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는 동시에 현재의 내 삶과 공간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경험은 여러분께 큰 위안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어서 쓸모없는 주방용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이는 공간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방 한켠에 쌓여 있는 사용 빈도가 낮은 기구나 소품들은 오히려 요리나 청소 시 방해가 되고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때 필요한 줄 알았던 전자레인지 전용 소품이나 고장난 믹서기,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주방 도구들은 주방의 깔끔함을 해치고 요리하는 동선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방 용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효율과 위생, 심지어는 창의적인 요리 공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기부하거나 중고 거래로 내보내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주방 기구들만 남겨두면 주방은 그 자체로 새로워지고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매달린 기념품 및 소장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념품이나 소장품을 보관하고 싶어 합니다. 이 물건들은 때로는 가족, 친구, 여행 등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이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감정의 짐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기념품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이 물건들이 현재의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소장보다는 그 기억과 감정임을 깨달았고 몇 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얽매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정리 후에 느껴지는 마음의 가벼움과 공간의 여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됩니다. 이처럼 10가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필요한 것들만을 남기면서 우리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정리는 때때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을 밟아 나가면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 집은 내 인생의 거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와 부담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더 잘 돌보고 행복한 노후와 여유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도 정돈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기분, 그리고 한 번씩 정리한 후에 느껴지는 마음의 해방감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몇 가지를 더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처리하려 하기보다 구역별, 항목별로 나누어 조금씩 진행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항목이나 한 구역씩 정리하며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다면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는? 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정리하면서 객관적인 시각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물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상태가 좋은 물건은 중고 거래나 기부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폐기 절차를 거치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을 통해 집안의 물건 정리가 단순한 청소나 물리적인 정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과거의 추억과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해 쌓인 부담을 한 번씩 되돌아보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장소가 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가벼워지고 정돈된 공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